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차시 수업하고 나서 친구들이 연습 문제를 풀어줬는데 연습 문제를 풀어봤던 친구 중에 한 명이 대답을 남겼어요. 그 대답의 내용이 선생님이 해결해 줘야 될 의문이어서 그 의문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 3차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번 영상은 조금 편안하게 들어보면서 내용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했던 얘기와 친구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교해 보면서 조금 더 깊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가볼게요. 사실은 2차시 연습 문제를 풀어준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2명이 풀었는데 지금까지 그 중에서 한 명의 학생이 그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선생님이 의견란을 만들었거든요. 의견란에다가 피드백을 해줬어요. 오른쪽 사진에 나오는 하연수 씨와 좀 닮은 학생인데 누군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학생의 질문에서 앞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는 소수점 아래가 존재하지 않아서 소수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정수를 유한소수라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정수는 소수가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어떻게 말했었는데 이 학생이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유리수라는 큰 동네가 있어요. 이 안에 살고 있는 유리수들이 있는데요. 한 가지 종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유리수예요.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면 안 되니까 해두는 말인데 0이라든지 마이너스 1과 같은 어떤 수들이죠? 정수들은 우리 유한소수로 나타내진 유리수라고 보겠습니다. 괜찮죠? 네, 이게 2차시 수업 영상에서 선생님 13분쯤에 했던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정말 열심히 들은 것 같아요. 아까 그 학생이 지적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어서 학생의 말을 들어볼게요.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누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 유한소수와 순한소수로 구분하는 게 명확해 보입니다. 네, 이 사이에 학생이 얘기한 게 더 있기는 하지만 그 얘기는 나중을 위해서 좀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학생이 한 말을 보세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구분하자. 이건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 맞습니다. 그리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 중에서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를 구분하자. 선생님처럼 정수를 유한소수로 보지 말자는 뜻이겠죠? 일단 선생님 이 학생의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과서적으로 완벽한 관점입니다. 교과서에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개념 지도는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이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그렇게 설명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선생님이 조금 고쳐줘야 될 부분을 포함해서 이번 시간에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 학생의 말을 반영해서 교과서적인 개념 지도를 다시 그려보면 유리수라고 하는 수들의 모임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요. 왼쪽 부분에는 어떤 수들이 있나요? 정수가 있죠. 그럼 오른쪽 부분들은 뭐라고 부르겠어요? 그쵸.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부를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구분을 1학년 때 배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두 가지를 같이 봐보세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들 중에서도 지난 시간에 어떻게 갈린다고 했었죠?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유리수와 없는 유리수 갈린다고 했고요. 그런 아이들은 결과적으로 소수로 나타낸 모양을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로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보기 편한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구분으로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그전에는 유한소수와 순환소수의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해야 될 얘기에 집중하느라고 여러분이 보기 편한 방식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교과서에 나와 있던 방식을 종합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갈 점이 하나 있는데 이 그림은 세 칸으로 유리수를 나눴기 때문에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구분됩니다. 즉, 정수는 오른쪽에 있는 유한소수나 순환소수에 들어가지 않는 걸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아마 원래 질문했던 학생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학생은 뭔가를 더 알고 있기는 해요. 근데 그 얘기는 마지막으로 미뤄두고요. 일단은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이렇게 구분하는 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유가 뭔지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어떤 미묘한 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살펴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정수에 대해서 교과서가 어떤 관점을 취하고 있느냐, 즉 유한소수라고 보는지 아니라고 보는지 어떤지 이런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선생님은 왜 정수를 유한소수 동네에 갖다 넣어놨나 그 이유를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그에 관한 조금 더 해야 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할 개요는요, 교과서에서 정수와 소수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을 보면 정수와 소수를 구분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관점은 이렇습니다. 근데 정수와 소수를 구분한다는 거는 좀 미묘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의 관점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학교 1학년 때를 볼게요. 이때 배웠던 내용이 유리수 처음 배웠던 거잖아요. 정수도 처음 배웠지만. 그래서 정수가 있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다 이렇게 구분했어요. 그러면 이건 말 그 자체 때문에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존재들이었어요. 주의할 점은 밑에 있는 게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표현하긴 했는데 밑에 있는 존재들이 소수란 이름이 붙진 않았어요. 그죠? 소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수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것은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2학년 때입니다. 우리 2학년 교과서 12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유리수라고 하는 것을 정하고 그 다음에 정수 또는 소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유리수는 나눗셈을 통해서 정수 또는 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또는이라는 말이 조금 애매한 말인데 또는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정수랑 소수 둘 중에 아무거나 고를 수 있고 겹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또는이라고 하는 게 둘 다 된다를 의미할 때가 있죠. 아니면 정수 아니면 소수 무조건 둘 중에 하나고 둘 다 동시에는 안 돼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은 두 번째입니다. 교과서에서도 여러분들이 정수인 것은 정수로 소수인 것은 소수로 보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 선생님이 볼 때 보통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나서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살펴본 점은 뭐냐면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를 어떤 뜻을 가지고 얘기하기보다 먼저 예를 들었어요. 예를 들 때 정수 꼴은 안 들었죠. 그리고 나서 소수점 아래 어떤 수가 있는 애들을 가지고 유한소수라 하고 또 저런 애들을 데리고 무한소수라고 했어요. 이게 교과서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정수를 유한소수에 포함시킬 의도가 없었다고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재미있는 점은 정수는 빼자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미묘해지는데 일단 이렇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는 확실하게 구분되죠. 얘는 겹칠 수가 없어요. 근데 교과서에서 정수 얘기는 안 했다는 거. 이번에는 유한소수로 나타내기, 순환소수로 나타내기 이 얘기를 할 때에 어떤 점이 있나 봐보세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 대해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지 판정하는 방법이죠. 마찬가지로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 대해서 순환소수가 되는지 판정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유의해 보실 건 뭐냐? 여기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유리수가 먼저 나왔죠. 그러면 그거의 반대는 뭐예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유리수예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죠. 유리수라면. 그런데 그 얘기를 할 때 일단 정수는 빼놓고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정수는 그러면 나타낼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여기 나와 있는 말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정수는 일단 잊어버리고 정수 아닌 걸 가지고 생각했을 때 걔네들은 일단 유리수니까 분수일 거고 그 녀석을 소수로 바꾸는 데 있어서는 이런 전략을 쓸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정수 얘기는 안 한 거죠. 이게 가장 정확한 해석입니다. 아직 안 배운 부분이지만 21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순환소수에 대해서 다 다루고 나서 유리수에 관한 이런 구분을 만듭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은 이게 전부 다 유리수에 대한 얘기만은 아니에요. 먼저 소수라고 하는 어떤 분류를 만든 거에 유의해 보세요. 소수하고 유리수는 관련이 있으면서도 없어요. 왜냐하면 무한소수 중에는 우리 유리수에 안 들어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소수에 유한소수와 무한소수가 있고 유한소수하고 순환소수를 유리수 안에다 집어넣어 놨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유한소수에 정수가 안 들어간다면 지금 이 그림엔 정수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정확히 표현하면 이런 의도일 거예요. 유리수에는 소수인 애도 있고 정수인 애도 있어. 교과서의 관점에서는. 그렇지만 정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기 곤란해.
그래서 소수만 먼저 얘기를 할 거야. 그리고 소수에 있는 애들 중에서 유한소수랑 순환소수는 유리수에 해당한다는 거야. 유리수는 정수를 포함해야 되죠. 근데 이 그림에는 정수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교과서의 관점은. 왜냐? 정수가 들어가면 조금 곤란해진다는 거예요. 일단 이런 그림이라는 걸 알아둡시다. 이 얘기를 그림으로 정리해보면 교과서에서는 유리수를 몇 가지로 구분한다? 세 가지로 구분한다. 첫 번째는 뭐예요? 정수. 두 번째는 유한소수. 세 번째는 순환소수예요.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를 묶어서 그러면 뭐라고 부르자는 게 처음 아이디어였어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보자. 요게 지금 우리가 암묵적으로 전달받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까 배웠던 내용을 전에 배웠던 내용을 약간 추가하면 파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있었죠? 그러면 순환소수와 파이 공통점은 뭐다? 무한소수다. 이런 식으로 개념을 좀 정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좀 봐보세요. 정수라고 하는 것은 유한소수냐 순환소수냐라고 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 유한소수가 아니다, 유한소수이다, 순환소수가 아니다, 순환소수이다 이런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래서 정수에 대해서 교과서는 소수와 관련짓지 않는 쪽을 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게 상황이에요. 그런데 교과서가 분명히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정수를 유한소수에 집어넣어서 얘기를 한 것은 여러분 헷갈리게 만드는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정정해주고 싶어요. 교과서의 입장은 정수는 잠시 잊어버리고 소수 얘기할 때는 소수만 생각하자는 겁니다. 정수는 없는 척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유한소수, 순환소수 논의에 정수를 끼어들게 하지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정수에 대한 교과서의 관점을 다시 한번 글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정수가 소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둘째, 정수가 소수가 아니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셋째, 정수가 유한소수인지 순환소수인지 기다라고 한 적도 없고 아니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유한소수, 순환소수를 판단할 때는 정수를 제외하고 다른 수를 가지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과서의 관점이에요. 좀 복잡하지만 이렇게 받아들여야 실체적인 진실이 돼요. 자, 그러면 길게 말을 했는데 선생님은 어쩌겠다는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인가? 이걸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도 정수에 대해서는 유한소수다, 순환소수다, 둘 다이다,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되겠죠? 따라서 선생님은 이런 판단하는 내용을 정수가 어떤 아이인지에 한정해서 시험 문제나 수행평가에 내지 않겠습니다. 이건 믿으셔도 돼요. 하지만 이거에 대한 내용은 지금 얘기한 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 뭔가 숨기고 있다, 모른 척하고 있다 이런 느낌 받았죠? 그래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어른의 사정이 있거든요. 조금 더 깊은 학문적인 얘기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해야만 나중에 여러분이 배우게 될 유리수가 아닌 수들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에게 잘 이해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교과서 저자들과 모든 선생님들의 고민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선생님이 약간 앞서 나가기는 했는데 어쨌든 지금 여러분은 정수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정리가 되겠죠? 걱정하지도 마세요. 선생님 이거 묻지 않겠습니다. 가르치지 않은 걸 물어볼 수 없어요. 자, 여기까지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지난 시간에 다루어 주겠다고 한 얘기는 다뤘습니다. 지금부터는 선생님이 왜 이런 얘기를 했었는가에 대해서 다뤄보고 더 심각한 얘기는 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까지는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렇게 정하자라고 하는 부분을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사실 뭐 크게 정한 건 없고요. 정수가 소수인지 아닌지 논하지 않겠다. 유한소수인지 순환소수인지도 얘기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선생님이 지난 차시에 어째서 정수를 유한소수라고 했느냐 이 부분을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이거예요. 모든 수는 소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소수라고 부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정수도 당연히 소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1이 있으면 1.0으로 나타내면 돼요. 이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유한소수라는 말을 교과에서 안 쓰고 있느냐? 선생님이 생각했을 땐 이 이유가 있어요. 정수와 유리수 개념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교과서에서는 여러분에게 가르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수는 정수 꼴을 택하고
유리수는 소수나 분수꼴을 택해요. 분수가 정수를 나타낼 수 있고 소수가 정수를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걔네를 섞어놓으면 형태로부터 여러분이 헷갈려요. 그래서 정수가 소수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수를 소수의 범주에 넣지 않아요. 이것은 정수가 본질적으로 소수가 안 돼서가 아니에요. 정수가 소수로 표현될 수 있어요. 표현 방침이에요. 그런데 되지만 그걸 섞어서 부르면 여러분이 곤란할까봐 안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홍길동전에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정수를 유한소수라 부르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직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면 요게 중요한 겁니다. 소수라는 것은 수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그때그때 다를 수 있어요. 분수일 수도 있고 소수일 수도 있고 정수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뀌지 않는 본질이 있어요. 자연수는 뭘로 나타내도 자연수고 정수나 유리수도 뭘로 나타내도 그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1이라는 정수가 있잖아요. 1.0이라고 해도 얘는 정수예요. 1.00이라 해도 정수죠.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이라고 하는 정수는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죠. 우리가 어떤 소수다라고 표현할 때, 유한소수다, 무한소수다라고 표현할 때는 만약에 분수로 표현했다면 그런 게 안 드러나잖아요. 근데 걔를 소수로 바꿔놓으니까 그렇게 생겼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수를 분수로, 아니 소수로 바꾸면 뭐겠냐라고 했을 때는 뭐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유한소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분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이제 참고로 얘기하자면 얘네가 다르다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프로그래머들이에요. 여러분도 정보 배워서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이라고 그냥 입력했을 때랑 1.0이라고 입력했을 때가 완전 달라요. 얘네 둘은 서로 다른 변수 형태를 가져요. 정수라는 변수 형태가 있고 뭐 타입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걔하고 소수점 연산이 들어가는 플로트 형태는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건 컴퓨터에서 얘기해요.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정한 것이지 수학적으로 정한 건 아니에요. 이거 참고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교과서에서 이 부분을 볼게요. 정수를 유한소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교과서에서 사실은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유한소수가 되는 수는 어떤 거냐면 소수점 아래에 0이 아닌 숫자가 유한번 나타나는 수라고 했어요. 유한번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0이 아닌이라고 했으니까 0을 배제하더라도요. 위에 있는 1 같은 수 있죠. 쟤는 0이 몇 번 나타난 거라고 보면 돼요. 0번 나타난 거라고 보면 돼요. 0은 유한이에요, 무한이에요? 유한번이에요. 그래서 나와 있는 해석 자체를 잘 읽어보면 정수를 유한소수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있어요. 다음으로 중요한 이유는 요거예요. 교과서에서 말을 하는 방식 자체에 어떤 그 문제라고 할까? 힌트가 들어가 있어요. 유리수를 두 가지로 나눴잖아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유리수,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유리수. 아까는 유리수를 세 개로 쪼갠다고 했지만 다시 원래 방법으로 돌아가 볼게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랑 없는 거 사이에 둘 다 아닌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건 없죠. 이거는 논리적인 거예요. 나타낼 수 있든지 없든지예요. 유리수가 유한소수로 나타내지든지 나타내지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정수가 둘 다 아니고 어디 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정수는 유리수니까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정수가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다고는 못하겠죠. 그러니까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쪽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를 고른다면 분명히 왼쪽인 거예요. 정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유리수에 들어가는 게 논리적이다. 이게 선생님의 생각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선생님 생각은 이렇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양지해 주시길 바랄게요. 또 이것도 봐볼게요. 교과서에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유리수의 기준을 이렇게 정리해봤죠. 뭘 하기 위해서? 분모를 10의 거듭제곱 꼴로 바꾸기 위해서 분모의 소인수가 약분했을 때 2나 5분인 것을 얘기했어요. 근데 2나 5분이라는 말을 그때 뭐라 했어요? 2만 있어도 되고 5만 있어도 된다 했죠. 그러면 2도 5도 둘 다 없으면 어떡해요? 아무것도 없으면? 그럼 뭐예요? 분모가 1인 거죠. 분모가 1인 유리수는 뭐가 돼요? 결국 정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수는 요 기준에 부합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선생님은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수를 빼고 말했어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는 것을 맨 처음에 달았죠. 왜 그러냐면 교과서 저자들도 알고 있어요.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분모가 1이 되는 경우를 배제하지 못해요. 그래서 정수를 유한소수라고 해버리면 앞서 말했던 곤란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수는 유한소수다라고 하기 싫어서 정수를 빼고 그 다음에 분모의 소인수에 대한 얘기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요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잘 읽어보면 교과서나 교육과정 문서 어느 것을 봐도 정수가 유한소수가 아니라는 말은 없어요. 정수를 유한소수로 쳐주는 말도 물론 없어요. 이 교과서, 다른 교과서도 보고 싶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천재교과서하고 교학서 교과서거든요. 지학사 교과서 우리 쓰는 거랑 거의 같아요. 예제를 들죠. 예제를 뭘로 들어요? 뭐 부여야 뭐가 됐든 간에 유한소수를 일단 가져와요. 소수점 밑에 다른 0이 아닌 수가 있는 애를 가져와요. 걔네를 유한소수라고 정해요. 그 과정에서 정수를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뒀나요? 아까도 말했지만 0이 아닌 숫자가 요 한 번 나타난다? 이것도 회피할 수 있어요. 정수를 유한소수에 넣을 수 있어요. 교육과정에서는 유한소수의 뜻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교육과정 문서나 교과서를 보고 정수를 유한소수에서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 더 볼게요. 2008년에 나온, 좀 됐죠?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이긴 합니다.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서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는. 선생님이 열심히 수학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네요. 내용을 얼른 볼게요. 자, 좀 긴 내용이죠. 유한소수, 무한소수, 순환소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부분 찾았나요? 밑줄 쳐줄까요? 여기에요. 이 교육과정 해설서에서는 정수를 유한소수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이 의견이 들어갔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는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때는 교육과정 해설서가 있었고 거기엔 이게 들어갔어요. 문제는 뭐냐면 교육과정 해설서라는 건 정말 자세한 해설이에요. 교육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 용어와 뜻과 다 나와요. 근데 그 뒤로는 교육과정 해설서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박제가 되어 있는 건 요거 하나뿐이에요. 정수는 유한소수다. 끝. 그 다음에는 애둘러서 정수가 유한소수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거 빼고 다른 것만 얘기하자 라는 것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입장이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2008년 이후로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나와서 여러분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이런 부분을 무효화하는 서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승인하는 서술도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있었구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학교 수학에서 정수가 유한소수인지 순환소수인지 뭐 둘 다 아니고 다른 건지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험이나 수행평가에 내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배경을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수학을 그냥 내가 뭐 글만 보고 공부해서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구나. 앞으로 뭐가 있길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꼭지를 더 어려운 이야기라고 잡기는 했는데 사실 엄청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다음 소단원을 배우고 나면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지금 다루는 게 조금 망설여지기도 해서 일단은 어렵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듣기 싫은 사람은 나중에 들어도 됩니다. 아까 우리에게 질문을 해줬던 학생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사실은 중간에 껴넣었어요.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1.0이라고 해서 유한소수라고 하면 0.999는 무한소수 아닌가요? 이거는 핵심을 찌르는 지적이에요. 뭐냐면 지금 학생이 얘기하는 게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1이라고 하는 정수가 있어요. 그 정수를 1.0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이 학생은 알았어요. 1.0이면 당연히 유한소수가 맞아요. 그죠? 그런데 이 학생은 또 뭘 지적한 거냐면 1이라는 정수는 0.999 또는 우리 0. 순환마디 9라고 표현할 수 있는 순환소수 이걸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요건 교과서에서는 안 다루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 사실은 수학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1이라는 정수가 있는데 소수 표현이 유한소수가 될 수도 있고 무한소수가 될 수 있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유한소수라고 잘라 말하는 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좋은 얘기예요. 정말 좋은 얘기고 요것 때문에 사실은 선생님도 결론적으로는 유한소수라고 강조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선생님은 여전히 유한소수라고 부르고 싶어요. 하지만 0.999라고 되는 이런 식의 순환소수로 정수를 표현할 수 있다는 입장이 이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이나 교과서 저자들 전부 다 이런 부분을 굉장히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어떻게 거기까지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선생님들에게도 어려운 숙제예요. 아무튼 그에 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먼저 이걸 받아들입시다. 1은 1.0이랑 같아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1.0이라고 하나 0.999 또는 0.수남바디9라고 하나 전부 다 같은 수를 가리킵니다. 요거는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요건 사실입니다. 요게 왜 되느냐라고 하는 건 별도로 다룰게요. 나중에 순환소수를 분수로 고치는 방법 얘기하고 나서 이 부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얘네들이 다 같습니다. 그래서 정수, 요한소수, 순환소수라고 하는 게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 다른 애들 같은데 사실은 겹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실 같은 것을 정수로도 요한소수로도 순환소수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더 곤란해지는 거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정수가 소수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어느 쪽이다라고 집어 말하게 되면 대혼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배려해서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는 그런 얘기를 그냥 삭제하는 거예요. 정수를 그냥 빼고 얘기를 하자. 일단 정수는 잊어버리고 정수 말고 다른 정수 아닌 정수가 안 되는 애들이 있겠죠. 정수가 안 되는 요한소수, 정수가 안 되는 순환소수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이런 얘기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전문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리수를 모두 순환소수로 간주하자라고 하는 파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순환마디 0 안 되죠, 원래. 0이 아닌 다른 수가 순환될 때, 반복될 때 순환소수라고 불렀어요. 근데 1은 1.0, 1점 순환마디 0이라고 하는 것도 허용하자. 뭐 다른 유한소수도 마찬가지겠죠. 유한소수 끝나고 그 다음 전부터는 0이 반복되고 있는 걸로 보자. 라고 하는 입장이 있어요. 조금 생뚱맞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정말 설명하기 힘든데 대충 말하자면 모든 실수는 무한소수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무한소수 전개를 대응시키기 위해선 유한소수도 무한소수 전개에 대응하는 어떤 표현이 있어야 되고 그 표현은 뒤에 있는 무한소수 부분을 0으로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관점이에요. 대충 말했습니다. 대충 알아들으세요. 그 다음에 순환마디 0은 그래도 이상하다. 그래서 유한소수가 있으면 끝난 다음은 전부 다 그 순환마디가 9인 걸로 처리하자 라는 관점도 있어요. 이제 이게 조금 더 파퓰러한 관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대세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의 관점. 유한소수를 철저히 구분하면 이런 얘기를 안 해도 된다. 라는 관점이에요. 근데 이거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학교 수학에서만 그렇다는 거예요. 수학적으로는 여전히 유리수를 실수에 매입시키기 위해서 뒤에 있는 무한소수 부분을 처리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은 0을 연속시키자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그냥 언급만 할게요. 자, 정수도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가 맞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목이 터지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가 근데 분명히 있습니다. 0.3333 같은 수는 유한소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원천적으로 불가해요. 그건 증명했어요. 나눗셈을 해보면 거듭된다. 거듭되는 걸 끊을 수 없다. 그런 애들만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라고 하고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예요. 그러니까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엔 정수도 들어가고 0.25도 들어가고 0.1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선생님 입장이에요. 근데 연구자들마다 이 중에 어느 한 입장 또는 여러 입장을 섞어서 가지고 있어요. 요걸 정리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면 선생님은 요거를 획일적으로 공산당처럼 하나로 정리하고 싶진 않아요. 지금이 더 생산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다만 여러분이 좀 어려워서 그렇죠. 근데요, 수학 교과서라는 것은요, 뭐든지 한꺼풀만 벗겨보면 다 난장판이에요. 그게 수학자들이, 수학 선생님들이 정신이 없어서가 아니고, 원래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 정해져 나온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활동이에요. 사람이 정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발명하고요, 우리가 질서를 잡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수학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는 게 오늘 얘기하는 거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대충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실제로 논문을 볼 일은 없겠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선생님이나 뭐 다른 관계자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참고한 논문들 중에 일부는 이렇습니다. 지금 순환소수라고 하는 주제를 정말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논문들 중에 일부만 가져왔는데 이 정도예요. 교과교육학에서 특정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활발한 연구가 여러 해에 걸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역이 몇 개나 될까? 사실 정해져 있잖아요. 얘는 뭐 핫플레이스인 거예요. 순환소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유한소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 중에서도 제가 좀 집중해서 봤던 것은 일단 여기 신보미 선생님,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뭐였지? 이거예요. 정영우 선생님 2012년 논문. 여기에서 제가 동의하는 포인트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박영용 선생님의 2018년 책에 나오는 내용들도 좀 참고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균형 잡힌 입장을 다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본 논문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냥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변명을 하고자 요한소수에다가 정수를 넣어서 설명한 건 사실 학생들에겐 적합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쩌다가 그렇게 됐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전에 배경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계약이 너무 멀어졌어요. 계약이 너무 길어지고 연장되고 계약이 너무 연기되고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는데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결국 가르쳐야 되는 건 애들이 오면 여긴데 라고 하면서 보는데 자료가 끝도 없더라고요. 연구하시는 분들도 어렵게 생각하고 계시구나를 느낄 수 있었어요. 석사 논문도 있고 뭐 온갖 그 토픽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 내용에 대한 저의 생각을 대략 얘기를 해봤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 댓글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챕터에 대해서는 연습 문제 안 달겠습니다. 다시 학생들한테 얘기할게요. 학생들 여기까지 만약에 들었으면 정말 고맙고요.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보통 이런 내용들이 아마추어 수학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콜로세움을 세우는 내용이죠. 여러분도 좀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입장이 나한테 맞나. 지금 말한 걸로 모자라다고 생각하면 뭐 괜찮은 사람은 논문을 찾아보세요. 논문을 찾아볼 때는 KCI 한국학술지 인용 색인 들어가서 보면은 몇 가지 논문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